인물 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오늘은 정윤진 부회장이 SNS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SNS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목적은 무엇인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즈니스 포스트의 나병현 기자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나병현 기자입니다. 네, 나병현 기자. 최근에 정용진 부회장의 SNS 발언이 한참 논란이 됐습니다. 5월 달에 인스타그램에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글귀가 포함된 그 음식 감상평을 올려놨는데 이게 이제 여론의 문매를 맞았어요. 일각에서는 신세계 그룹에 불매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조짐까지 있었는데 이 사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지금은 조금 수습된 분위기입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50년 넘는 습관도 고쳐야 한다며 오해받을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SNS에 글을 올린 뒤에 더 이상 논란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참 시끄러웠는데 보면은 정용진 부회장은 이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음성 기반의 SNS인 클럽하우스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SNS를 열심히 할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마트나 스타벅스에 나온 신상품도 소개하는 뭐 이런 것도 하니까 적극적으로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용진 부회장은 약 10년 전 트위터로 시작해서 SNS를 가장 활발히 하는 오너 경영인으로 꼽힙니다.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신세계 계열사가 운영하는 매장을 방문하고 제품을 소개하는 등 사실상 경영활동의 연장으로 비춰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보아 정용진 부회장은 SNS를 통해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스토리텔링 마케팅 그러면은 브랜드의 특성과 잘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 마케팅의 일환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그 스토리텔링 마케팅이 어떤 게 있는지 소개시켜 주시죠. 네, 스토리텔링 마케팅의 대표적 사례로는 코카콜라가 있는데요. 코카콜라는 겨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빨간 옷을 입은 산타크로스를 활용했습니다. 코카콜라는 친근한 산타크로스의 이미지를 창조해냈는데요. 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당초의 목적보다 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는데요. KFC 하면 바로 떠오르는 마스코트인 KFC 할아버지도 스토리텔링 마케팅으로 분류됩니다. KFC 창립자인 샌더스가 특제 양념을 개발해 치킨을 팔기 시작했고 이 치킨이 미국 전역으로 퍼진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식품이나 이제 유통을 하는 기업들이 이러한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뭐 소비자들과 접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마트나 신세계에도 그와 같은 스토리텔링이 꼭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정용진 부회장은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 부회장은 콘텐츠나 스토리텔링을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는데요. 2018년에는 디즈니와 나이키를 예로 들면서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야말로 경쟁사와 근본적으로 차별화하고 고객들과의 공감을 통해 고객이 우리를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나이키가 그 농구 선수 이제 마이클 조단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스타 마케팅으로 스토리를 이제 만들어서 성장했다, 뭐 이거는 잘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정 부회장이 이와 같은 일을 직접 자신이 하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정용진 부회장의 SNS 활동은 이미 많은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65만 명으로 웬만한 대형 인플루언서를 넘어서는 수준이고요. 특히 정 부회장은 최근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MZ세대에게 많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인스타그램 등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젊은 층들이 용진이 형 그러면서 이제 게시글을 올린 거, 이걸 좀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정용진 부회장이 지금 하고 있던 이 스토리텔링이 젊은 층에게 통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정용진 부회장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B급 감성을 선호하는 젊은 층을 공략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일본의 잡화점 돈키호테를 본따 삐에로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용진 부회장은 상품보다는 스토리, 쇼핑보다는 재미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비록 삐에로 쇼핑은 실패했고 2년 만에 완전히 철수했지만 정 부회장은 여전히 재미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보면 그와 관련된 이제 캐릭터도 선보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등장한 그 용 지니어스 캐릭터는 정용진 부회장의 이름 그리고 천재 지니어스를 합친 뭐 그런 건데 지난해 보면은 정용진 부회장의 그 캐릭터를 본따 가지고 제이릴라 뭐 이것도 공개했고요.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어요. 네, 정용진 부회장은 자신을 활용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제이릴라가 화성에서 탈출해 지구에 오게 됐다는 일종의 스토리 마케팅을 더해 젊은 층이 선호하는 가상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제이릴라를 식품 제조나 외식 서비스 사업 등에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이릴라의 상표권은 계열사 신세계 푸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CEO 그러면은 진중한 측면 이게 이제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기업의 CEO가 직접 스스로를 이제 전면에 내세워서 이런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들이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네, 정용진 부회장은 미국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비교되고 있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활동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지금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머스크의 SNS 마케팅이 도움이 됐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브랜드 가치가 지금의 테슬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테슬라의 신차나 자율주행 관련한 소식들을 SNS 등을 통해 공개하는데 소비자나 투자자들과 더 직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꼽힙니다. 네, 그거 외에도 또 다른 사례는 없을까요? 최근에는 투자업계에서도 CEO가 직접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돈나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고 있는 캐시우드 아크 최고 경영자는 SNS를 통해 투자 방침 등을 공유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막대한 투자 자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는 일론 머스크처럼 그 자체로 브랜드화됐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 펀드인 아크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용진 부회장의 SNS 활동은 리스크도 좀 큽니다. 득보다 실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대기업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 부회장의 브랜드 가치가 커진 상황에서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신세계그룹은 최근 이커머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마케팅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용진 부회장은 변화하고 있는 이 유통업계의 흐름을 따라서 계획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SNS 활동을 마케팅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너가 직접 SNS 활동을 하는 것은 직접 소통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때로는 큰 리스크를 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정영진 부회장은 이베이 코리아의 인수 그리고 또 추가 직접 구입을 위한 물류센터 투자 또 여기에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일들의 스토리텔링의 마케팅, SNS 활동들을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톡톡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